프로그램이 많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예. 트로트 누가 더 잘 부르나. 예. 이것도 있잖아요. 임영웅이냐 영탁이냐. 예. 그 경쟁, 양가, 흑수저냐 금수저냐.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예. 밤새 학원 다녀야 되고요. 이 학원 저 옮겨야 되고. 각자 도생. 네 알아서 잘 살아라. 내가 니까지 신경 못 쓴다. 대구 사람이 구미 신경 써줄 것 같아요? 저기 서울에 있는 예, 높으신 양반들이 구미시까지 신경, 예, 아이 뭘, 저 선거철에는 신경 쓰겠지. 예, 못 써요. 가장 우리 동네를 잘 아시는 여기 계신 지도자님들과 평범한 서민들, 보통 아이들, 다문화 가정 주부들, 장애인분들, 독거노인 어르신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자원이고 그분들이 함께하는 사회가 있어야만 공동체가 다시 쓰고 그 공동체가 서야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지방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구미는 42만 명의 큰 도시지만 예, 지방 도시들은 여기 보시면 뭐 여러 대 뭐 군이 청송 영양 뭐 예,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예,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떤 관점으로 풀어야 돼요? 중앙 집권적 관점에서 관료들이 신경 쓴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 공공 서비스는 즉 공무원의 역할은 이제 바뀝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말 그대로의 행정 서비스의 역할이지. 예, 그 주인공은 바로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이 되실 날이 이제 곧 옵니다. 자, 사회적 자본의 단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말이 어려워. 사회적 자본이 뭐야? 자본은 돈이잖아요. 돈, 시드, 그러니까 뭐라 그래, 미천.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미천이에요?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곧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스위스 글라나스주의 란츠 게마인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 전체 주민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광장에. 비 오는 날인가 봐요. 우산 썼잖아요. 뭐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아까 봤던 사진. 총회 사진입니다. 마을 총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을의 시장과 의원들이 다 있고 마을 대표들이 있고 어떤 문제를 발표하면 갑으로 여기는 간단해요. 예. 손들어요. 팻말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죠. 예스냐 노냐. 예. 바로 이게 주민 참여. 예. 자, 그러면 주민 참여 시대 분권이란 말도 나오고 지방자치란 말도 나오고 뭐 민관협력, 협치, 가버넌스 할 말들이 다 나옵니다. 예. 신문 보고 뭐 공청회니 세미나니 토론이니 회의니 교육이니 오라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 말잔치예요. 그죠? 근데 그걸 다 하나로 어우르는 어우르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주민이에요, 주민. 예. 왜 주민 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주민이 학습할 수 있고 주민이 성장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치, 분권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인가요? 아니죠. 1949년 해방 이후 강국해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지방자치법은 제정됐습니다. 예, 아시죠? 직선제로 그때 뽑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됐고 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이 정부에서 시작했나? 아니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 때부터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주민에게 어떻게, 지방정부에게 어떻게 권력을 줄 것인가는 계속 추진 논의되어 왔던 과정이고, 2017년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자, 이게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2018년 9월 11일 날 자치분권 종합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 주요 내용을 보면 6대 전략이 나옵니다. 주민 주권을 구현하자, 중앙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자, 재정을 갖다 나눠보자, 중앙과 지방을 협력을 해보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보자, 지방 행정체제 개편, 지방 선거제도 개선, 심지어 요즘에는 지방자치경찰제까지 나옵니다. 공공형, 우리 아까 팀장님도 TF가 보잖아요. 공공형 주민자치, 복지, 의료, 보건서비스까지 주민이 우선되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우리 선배님들이 주목해야 될 건 요거예요. 주민의 주권을 구현하라. 글씨가 작으니까 확대를 해볼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민이 참여권을 좀 갖자. 그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회의실에서 얘기하지 말고 주민들이 얘기하자. 두 번째, 숙의 기반의 주민 참여 방식을 도입하자. 숙이라는 게 뭡니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쫙 이제 회장이 위원장 대장이라고 해서 대장이가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강해. 근데 그건 좋은 장점이에요. 일사불란하고 빠르게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이긴 해요. 그런데 숙이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틀림없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려면 수기가 필요해요. 수기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의하고 토론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가나, 뭐 어디 제주도를 가나, 학교를 가나, 집안으로 가정, 집에 가나 회의 안 됩니다. 가족 회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회의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회의예요. 토론 그냥 싸움이에요. 이기냐 지냐, 나냐 너냐, 흑이냐 백이냐. 건전한 토론과 건전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 교육 말미에 해결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조례 재개정하고 법제 발의하자. 그 다음에 주민소환법,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도, 구민시도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지금 여기도 위원님들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다 아우르는 말이 바로 주민자치라는 글자고, 그 주민자치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주인 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 농촌형이냐 도시형이냐 또는 복합형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고 각 도시군 구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이제 또 가는 일정이 있겠지만 전국적인 일정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주민자치의 확산, 2022년 12월 때까지 주민자치의 확산. 아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뭐 다른 거야? 말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달라요. 뭐가 다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의 현 수준에서는 이 말씀드리는 지방분권, 자치분권 또는 주민자치를 100% 드러낼 수가 없죠.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향후에 수년 이내에 구미시를 포함해서 전국이 어디 예외 없어요. 울릉도 예외 없습니다. 전국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겁니다. 수년 이내에 뭐 5년 이내겠죠. 그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들이 하나씩 싹 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 관심 부족, 말 그대로 자치인데, 스스로 하는 자치인데 행정이 또 주도를 하게 돼요. 이건 뭐 배경 설명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 각자의 얘기들만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그냥 주민자치 하세요, 해보세요, 필요해요, 하니까 좋을걸? 공무원분들은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로 결성해서 뭔가 하려 하니 하나하나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게 말은 주민자치인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나? 이런 얘기들이 다른 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동네 주민들은요, 저 사람들 뭐 시의원 나오려고 저거 주민자치위원 하는 거야? 엉뚱한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 정치적인 단체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은요, 주민의 대표인 건 맞는데 사람, 예산, 공간, 그리고 협력, 지지, 이것들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뭐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구성하고 계시고 성과를 남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있고 시작했고 성과를 나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향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개선되는 방안 속에서 이 수많았던 사업들을 갖다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권, 수탁권, 주민세를 활용하는 이런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예산권, 수탁권은 뭐예요? 기존의 관 행정조직에서 운영하던 여러 시설이나 서비스 시스템을 주민자치위원이 카페, 도서관, 주차장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우리 마을에 환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낸 주민세,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민자치가 가야 될, 주민자치회로 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표준조례라고 해남구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시군구의 특성과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는 각 시군구별로 다르지만 이 해남구 표준주민자치조례는 네이버 구글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한 번쯤은 훑어보시는 게 앞으로 향후 우리 구미시 조례 제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자치사무, 마을시군 어떻게 만들 거냐, 카페, 공방 어떻게 운영할 거냐, 협의사무, 행정과 어떻게 협의해서 꾸려갈 거냐, 수탁사무, 우리가 행정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청소를 우리가 맡아서 할 거냐, 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운영할 거냐, 이런 것들, 이런 건 수탁사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 주민자치의 그것을 이제 요약한 거예요. 이 편은 20에서 50명이고 공개 모집을 해요. 그리고 특정성 편중을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99% 100%가 아니라 여성 할당 이렇게도 하고요. 청소년 할당 이런 것도 있고요. 40대 이하 할당 이런 거는 이제 각 달라요. 다 읍면동별로 다르지만 그다음에 기존에는 읍면동장님이 위촉을 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근데 이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 한 분 한 분을 다 위촉하는 즉 뭐예요? 급이 시장님급인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아니시더라도 주민자치위원 되시면 급이 시장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분 한 분이 시장님과 동격을 갖고 있다. 권한을 갖고 있다는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주민이잖아요. 주민이 곧 시장님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자치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어떤 동네에 주민자치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시간별로 2018년 7월에 뭐 발표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기 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2018년 9월에서 10월에 뭐 했어요? 분과를 만들고 분과장을 선출하고 분과 활동을 했어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그 다음 요거 중요한 건데 마을 주민 의식조사를 했겠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의제를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 분과장 만들었어요. 분과는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 20명, 25명 구성만 가지고는 능동적으로 우리 마을의 일을 아치다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눈 거야, 전문 영역으로. 여기 5분은 환경, 요거는 교육분과, 요거는 행정분과, 요거는 안전분과. 분과를 각자 읍면동 상황에 맞게 설치를 해서 분과장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우리 마을의 일을 고민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도 하시고 마을 계획단이라는 그림 속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를 좀 홍보 다니는 사람입니다만 교수님들이나 저 같은 컨설턴트들이나 또는 일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민자치 하시면요 지방분권 가면요 꽃길을 걷게 됩니다. 장밋빛 그림이 그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론상으로만 들으면 어때요? 좋은 거네. 왜 어떻게 안 했지? 그래 해보자. 어떻게 하는데? 할까? 그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주민자치 이꼬르 지방분권 이꼬르 꽃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싸움 난다.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흙탕도 뒤집어 써야 되고요. 욕도 먹어야 되고요. 싸움도 나고요. 갈등, 분쟁. 난리도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벌써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보다 한 2년 앞선 서울이나 경기도 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꽃길만 걷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아시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면 그렇게 돼요. 자, 어떻게 풀어갈까요?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 그 친구들의 노래 중에 둘, 셋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할 때 그 둘, 셋이에요. 노래 제목이. 노래 제가 잘 못하지만 꽃길만 걷자 그런 말 난 못해 좋은 것만 보자 그런 말 이런 노래예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요. 재미난 가사, 좋은 가사 있어요. 꽃길만 걷자고 난 거짓말 못하겠고요. 좋은 것만 걷자고 난 그런 거짓말 못하겠대. 얘네들이. 아프지도 않을 거란 말 그런 거짓말 못하겠대요. 근데 이 가사 이 뒤를 보세요. 후렴에 그래도 내 손을 잡아봐. 서로 손을 잡아보자. 그러면 큰 글씨로 써놨네요. 여기. 그래도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어? 그거예요. 주민자치의 세계로 가면 분권의 세계로 가면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환경에서 국리에서 정주하면서 살 수 있기에 하루라도, 한시라도, 한 건이라도 그러기에 우리는 주민자치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하는 속담이 있답니다. 맞죠? 아니 그냥 대통령이 딱 정해서 이래 하시오, 경상북도는 이러시오, 구미시는 이러시오 하면 네네네네 하면 빠르죠. 그러나 멀리 다 같이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이고 여럿이 함께 가다 보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탄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누가 바뀌면 딱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이 가면 그렇게 갑니다.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는 풀뿌리다 얘기를 많이 하죠.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용어 정의를 하면 그래스루츠 데모크라시.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 의원이 연설할 때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게 유래예요. 100년도 안 되는 단어예요. 풀뿌리 민주주의. 근데 사실 이 풀뿌리라는 거, 민초라는 단어는 우리 조선의 역사, 아니 이 결의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뭐죠? 뿌리는, 뿌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밑바닥, 기초. 우리 백성, 주민, 국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뭐 회의 비용 준다고 해서 포상금, 인센티브, 상품이 있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우리 선배님들처럼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주셔요. 바로 그 참여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주민이라는 단어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국어사전에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는. 근데 주민자치에서 주민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인이 되는,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이 되는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라고 깨닫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 문제, 욕구, 바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며 이를 해결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욕구가 왜 없었겠어요? 바램이 왜 없었겠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됐잖아요. 국민이 직접 해결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뭐에 대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의 문제, 지역의 문제, 구미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는 게 바로 주민자치의 주민입니다. 그러면 주민은 됐고 자치. 자는 스스로자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우리가 할게. 이게 자입니까? 아닙니다. 자에 담긴 참뜻이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뢰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부터 공감 말씀드리고 신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이구 우리 되겠어요? 아이고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르신들이고요. 젊은 애들 다 나가 있고요. 모여라면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쉽지 않고요. 공무원들은 뭐 우리랑 뭐 사이가 여기 지금 담당 팀장님들 다 앉아 계시고 맡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시고 공무원들은 뭐 우리 협조 잘해줍니까?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야 된다니까요. 어림없어 라고 생각하면 아니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 낮추고 죽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다. 근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과 옆마을이 잘하는 것과 관이 행정이 잘하는 것을 같이 어우러서 콜라보레이션, 협력, 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주민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수렴해야 되고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혼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적 갈등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 저 사람 20명 30명 모아라 보니까 다 다르고 성격 다르고 사람 다르고 얘기하다 보고 자기 이익이 달라. 뭐 무슨 주민자치야 이게 땅상 토론만 있고 이거 문제만 더 야기시키네. 그러면 주민자치할 필요가 없지요. 생산적 갈등으로 승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위원장님들 해주셔야 되고 위원님들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공무원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진심으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자님들, 여기 계신 지도자님들은 보통 우리가 뭐 리더십 교육 뭐 이런 거 많이 받아오셨잖아 지금까지. 그죠? 강도 교육, 리더십 교육 많이 받아오셨잖아. 그런데
주민자치의 리더십, 주민자치의 지도력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뭐가 다를까? 첫째, 주민자치 하시는 우리 지도자님들의 지도력은 지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명하면서 지도력이 발현되지 않아요. 그건 과거와 똑같은 사고적 발생이죠. 우리 평범한 주민 7살짜리 95 먹으신 어르신과 내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신 거예요. 그 방법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주민자치 하시는 지도자님들은 개인적으로 힘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 분 한 분은 여기 지금 다 대표, 이사, 대장, 위원장 보면 다 직책들 최고잖아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모였을 때만큼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민주적으로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게 주민자치입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성이 없을 수 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경험이 많으면 또 뭐가 또 안 될 수 있고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예. 개인에게 힘을 가하지 마시고 공동의 힘을, 주민자치위원회의 힘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리더십 이러죠. 카리스마 있다. 아, 저 사람은 타고났어. 아주 대장감이야, 대장감. 아주 그냥 말도 잘해. 아유 그냥 기골이 장대해.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분들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고 개발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어디 집체 연수원에 들어가서 3박 4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미 지도자시고 이미 성인이신데 무엇을 더 배웁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셨던 관점만 바꾸시는 거예요. 똑같이 관점 뭐예요? 주민자치 지방분권의 관점으로 오늘부터 마을을 산책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귀를 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되고 훈련된다는 겁니다. 네, 사례는 좀 이따 말씀 계속 드릴게요. 거버넌스라는 단어 용어 해설도 합니다. 네, 보통 언론사에서 민간정치라고 편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거버넌스는 같이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고요. 정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포함입니다. 지방정부와 구별되는 용어로 민관, 학, 사회단체, 주민단체, 사회단체, 심지어는 국제사회까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정을 경영하자. 이게 바로 가버넌스입니다. 이 가버넌스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데 첫 번째, 투명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획에서 평가까지 주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기존의 자문단, 고문위원회, 시민위원회 이게 다 뭐였어요? 그냥 잠깐 한 발만 대주시고 좋은 말 해주셨잖아요. 아니요. 주민자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같이 있습니다. 아니 주민이 주인입니다. 세 번째, 거버넌스는 반복합니다. 결코 조용할 수 없습니다. 거버넌스가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쟁이 그렇습니다. 거버넌스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는 거. 자, 주민자치 어디까지 진화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 화분이 있으면 나라에서 국세를 투입해주고 야 돈을 놔줘, 야 건물 200억짜리 하나 놔줘, 도지사님 좀 도와주세요. 중앙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재정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화분이 있어요. 비료를 많이 준 화분은 당연히 생육이 빠르고 크게 자라고 열매가 나요. 그죠? 물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은 주인이든 누구든 물을 줄 때까지 비료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면 지방분권 왜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왜 만들었습니까? 물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인 성분이 필요한지 칼륨이 필요한지 내가 내 비료를 주고 내가 내 물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 좀 비약했나요? 선인장이 걸어다니면 진화한답니다. 근데 기존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으로만 우리가 마을의 일을 보시다 보면 진화할 수 없어요. 한계성이 딱 보입니다. 비료 이만큼만 쓰면 이만큼 자라는 거고 이거 안 쳤으면 벌레 먹는 거고 물 안 줬으면 말라가는 거고 한계가 뻔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한계를 우리 여기 지도자님들이 근데 그럼 어디까지 발전할까? 이거 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활동 수칙이에요.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 스스로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하자라고 공단 이동은
우리 공단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해보자고 주민들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주민들이 이렇게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주민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진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 끝은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주민자치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다면 이게 경기도 의정부시 그 마을축제 그 포스터인데 밑에 보면 주체 주관을 뭐라 쓰냐면 자감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10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체는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이동장협의회, 뭐 새마을, 뭐 적십자, 뭐 다 있잖아요. 관련 무관 단체들. 이거 왜 이래 됐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아무리 운영과 힘의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라 할지라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역량들을 버려야 되나요? 없어져야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노하우를 연결해 주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가 이동장연합회 위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결자, 링커, 영어 써 죄송합니다. 링커입니다. 링크, 연결한다. 고리, 링크. 연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민과 연합회와 안과 연결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협연이 된 겁니다. 근데도 쉽지 않아요. 왜? 아직까지는